네, 저희 새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리면 저희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이름은 하울의 코딩 채널이고요. 그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앞으로 공지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스터디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드 제이스 8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JWT 토큰에 대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그 JW 토큰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그, 그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통신할 때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잖아요. 주고받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인증된 사용자라는 것을 일종의 암호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 이름이 유명식입니다. 그럼 유명식이라는 사용자를 그냥 그대로 서버 통신할 때 담아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JWT 토큰으로 이용을 해서 그걸 암호화 시켜줘서 이제 유명식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 컴퓨터만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바뀝니다. 바뀌어서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통신을 하고 이제 서버가 이거를 받아서 암호를 풀어서 갖다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을 위해서 쓰는 방식이고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크립토를 이용해서 이제 암호화 시키는 걸 했는데 비슷한 방법이에요. 크립토의 대칭키하고 비슷한 방법이고요. 이번에는 패스워드만 이제 암호화를 시켰는데 이번엔 유저 정보를 암호화 시키는 방법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보시면 간단히 일단 서버를 한번 올려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 샘플 소스를 보시면 지금 제가 한번 로그인 인증을 해볼게요. 아이디는 하울로 되어 있고요. 비밀번호 1234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얘는 이제 지금 인증된 거예요. 인증된 사용자가 이제 로그인이 완료되면은 그 유저 이름이랑 그 다음에 그 아이디를 보내줘요. 아이디는 일종의 이제 이 유일키 DB로 말하면 유일키라고 하고 뭐 시퀀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일한 코드 값이다. 코드 값을 보내줘서 나중에 이 값으로 뭐 아이디를 삭제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할 때 얘를 아이디를 참고해서 가져다 씁니다. 프라이머 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라이머 키하고 이제 이걸 두 개를 보내주는데 이걸 그대로 통신하게 되면은 보안상 되게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암호화를 시켜주는 이 방식이 이제 JWT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제를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캐시티 예제 있습니다. 캐시티 예제 이 예제를 간단히 다시 켜주세요. 켜주시고 오늘은 이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번에 했던 코드를 약간 다시 수정을 할게요. 이제 그 저번엔 대칭키까지 이제 했었는데 대칭키를 쓰지 않고 이제 해시키만 쓰는 코드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유저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얘가 이제 그 대칭키죠. 그리고 얘가 해시키고 해시키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시고요. 그다음 이 부분을 주석을 풀어주겠습니다. 주석을 풀어줘서 이제 해시키를 이쪽에다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회원가입할 때 이제 해시키로 이제 변환해서 이제 저장되도록 하는 거죠. 물론 대칭키로 쓰면 안 됩니다.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대칭키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대칭키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 서버 관리자가 이제 유저가 어떤 비밀번호 저장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칭키를 대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심상 무조건 해시키를 써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다 이제 지금 그거죠. 대칭키 코드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적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고DB는 일단 가동을 시켜주고요. 몽고DB 가동시켜 됐습니다. 몽고DB는 저는 가동이 됐어요. 안 되신 분들은 몽고D를 누르셔서 가동시키거나 아니면 일단 몽고 들어가셔서 show dbs 들어가신 다음에 use how
가서 show tables에서 아마 users가 있을 겁니다. users가 있는데 한번 보면은 지금 이게 저장이 돼 있죠? 이 저장이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이게 대칭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연습하느라 대칭키로 안 돼 있네. 하여튼 다른 분들은 다 이게 대칭키로 돼 있거나 데이터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날려주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dbs users.jurab에서 다 날려주도록 할게요. 다 날려줘서 데이터가 없는 거 초기화 시키는 거죠. 지난주 했던 그 db에 저장돼 있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다 초기화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get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 라우터로 가보세요. 라우터로 가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유저라는 부분에 포스트는 뭘로 하고 get은 뭘로 하고 푸스는 뭘로 했는지 다 지정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유저라는 부분에 포스트는 create 유저입니다. create 유저는 아이디를 생성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포스트로 가서 아이디를 생성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는 바디 있죠. 바디에 이제 유저 네임하고 패스워드가 있는데 이름을 뭐 자신의 이름 하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걸 해주세요. 저는 유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1, 2, 3, 4, 5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유저랑 패스워드를 전달해주면 회원가입이 되는 거죠. 얘가 포스트가 이쪽으로 가서 얘를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샌드를 보내주게 되면은 서버를 올리지 않았네. 서버를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드몬에서 서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가동됐고요. 그래서 유저가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생성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유저 파인드에서 유저가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됐고 해시키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됐으면은 로그인 해줘야 되는 사용자 인증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지금 라우터로 일단 이동을 하셔서요. 이걸 get입니다. get read라는 부분이고 유저를 읽어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이고 이제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앞엔 포스팅이 없는데 이게 없네. 이거는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된 유저인지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증 유저는 여기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회원가입할 때 인증될 수가 없잖아요. 로그인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필요가 없는데 이제 로그인 하는 순간이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를 수정하는 부분 아니면 회원 탈퇴하는 부분에는 인증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증하는 부분은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소스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인증 확인을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임의적으로 넣은 거고 db를 검색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스트하고 유저 해준 다음에 리카이 해주고 모델스의 유저 있죠? 유저 불러와서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지우지 말고 주석 처리 해주고요. 주석 처리 해주고 그 다음에 물어볼게요. 유저 해서 일단 뭐가 넘어온지 보도록 하십시다. 아이디하고 아이디는 뭐고 패스워드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가 넘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로그인 부분 이 부분이 포스트가 아니고 이 포스트가 아니고 get입니다. get. 계속 이동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어소리제이션 이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베이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베이직 어스토라는 부분 이쪽 이제 로그인하는 부분이죠. 로그인한 부분 이쪽을 뭐 하울 유저라는 거 하고요. 비밀번호는 뭐 1, 2, 3, 4, 5라고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샌드를 보내볼게요. 샌드를 보면 이제 뜨는 게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는 이게 넘어오고 패스는 이거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유저하고 이거 뭐 몽고DB 쿼리문이긴 한데 이거는 일단은 저기 보면은 몽고DB 스키마 보면은 이 스키마 이동하시면은 이 스키마겠네요. 스키마 이동하시면 유저 네임 이렇게 돼 있고 패스워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스로 이동하셔서 유저 네임이죠. 유저 네임 그 다음에 유저 네임은 이 아이디로 넘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이 패스워드 여기 넘어오죠. 넘어오는데 지금 패스워드는 그대로 1, 2, 3, 4가 넘어가는데 저장된 것은 아까 보면은 해시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해시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해시 값을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기 위해서는 먼저 컨스트하고 크립토 그래서 리콰이어 해주고요. 리콰이어 해주고 크립토 해준 다음에 여기서 불러줄게요. 컨스트 해준 다음에 해시 크립토
크리에이트 캐시 있죠. 크리에이트 캐시를 해줘서 넘어간 방식이 SHO2256입니다. 얘가 뭐냐면은 생성을 해줄 때 유저 생성하는 부분이 여기 있죠. 유저 생성해줄 때 암호화했던 부분이 이거죠. SHU 이걸로 했어요.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지금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을 업데이트 해주죠. 해시에다 이제 업데이트라고 뭐 여기서는 뭐 그냥 약속으로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패스워드 그 다음에 레트 해준 다음에 해시 패스워드는 해시 다이제스트 헥스입니다. 그래서 소화시켜 준다는 거죠. 하여튼 소화시켜 준다는 일종의 그냥 약속이에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일단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여기다 담아주고요. 담아준 것을 얘가 소화시켜서 해시 값을 만들어낸다는 뭐 약속의 일종이에요. 이제 여기다 해시 패스워드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 펑션에서 에러하고 도큐먼트에서 뽑아내면 되죠. 그래서 콘솔하고 한번 도큐먼트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함수형 언어가 대세가 되고 있죠. 에러로 바꿀게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걸 바꾸겠습니다.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줄은 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얘입니다. 그래서 결국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워드하고 얘가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걸어서 도큐먼트 해준 다음에 넣게 되면은 이제 확실히 정확히 이제 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find로 하지 말고 find 1으로 해주겠습니다. 왜냐면은 find를 하게 되면 이게 대괄호로 넘어와요. 대괄호로 넘어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넘겨줄 때는 배열로 넘겨줘요. 이렇게 된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게 find 1 해준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하나만 검색된 거 검색을 하나만 이제 검색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유저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가 없죠. 유저가 아이디랑 패스워드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괄호가 없어져야 되죠. 배열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이 아니기 위해서는 이거 1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else 문으로 걸어서 이것도 이제 지워주도록 할게요. 지워주도록 하고 일단은 하단을 보면은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맞으면 이 부분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조건이 맞으면 도큐 데이터가 넘어오며 조건이 없을 경우 if은 이 false로 된다. 이 개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없으면은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조건이 맞아서 이렇게 콜백을 돌려줍니다. 콜백이 돼가지고 이제 있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아니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false로 가서 이제 401번 에러가 나는 거죠. 401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에러 그래서 이제 콜백으로 부르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은 이쪽 라우터로 다시 이동하셔서 보면은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부분이었죠. 지금 코드 만진 부분이 얘입니다. 근데 콜백을 부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콜백 여기죠. 얘를 부르게 되면은 일로 넘어갑니다. 일로 유저 다음 뒤에 있는 그 펑션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유저 리드라는 부분이 딱 뜨는 거죠. 한번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저 확인되었습니다. 뜨죠. 유저 확인되었습니다. 한번 정말 이게 아닌지 비밀번호를 1233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에러가 나는 거고 비밀번호 다 붙이게 되면은 유저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 확인되었는데 콜백으로 뭐가 지금 라우터로 들어가서 이쪽 있죠. 이쪽이면 이제 이쪽입니다. 이걸 넘겨주는 콜백으로. 그럼 이거 넘겨주는 걸 어떻게 받냐? 이제 유저 리드 부분이 이쪽입니다. 리드 부분이 이쪽이고요. 유저가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이 콜백으로 들어간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REQ 유저스로 넘어와요. 그래서
유저로 넘어요. 유저로 넘어와서 한번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하게 되면은 이 콜백이라는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간다. 좀 잘 이해가 감이 안 오죠? 그러면은 유저스 리드라는 것을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컴플 리저스 이게 뜨죠? 이게 이제 감이 오죠? 이렇게 더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돌려주면 안 되죠. 바로 돌려주게 되면은 이 부분 값을 바로 돌려주게 되면은 보안상 좋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보안상 좋지 않습니다. 패스워드도 있죠. 패스워드 해시값이긴 한데 패스워드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암호화 됩니다. JWT로 암호화가 됩니다. 그래서 JWT를 암호화 시켜주기 위해서 일단 JWT를 불러올게요. 그래서 JWT를 일단 설치를 해줄게요. 그래서 JWT를 npm install JWT인데 약자예요. JSON 웹 토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해줄게요.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커스트에서 JWT를 불러주도록 할게요. require 해줘서 JSON 웹 토큰 지금 왜 가끔씩 이게 왜 어시스트가 지원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 됐네요. JWT에서 require 해주고요. JSON 이거 오타가 계속 나. JSON 웹 토큰이랑 떴죠. 뜨고 나서 얘를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대칭키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 값을 풀었다가 암호화했다 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대칭키라는 게 있어요. 대칭키를 JWKe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이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오늘 날짜로 해도 됩니다. 오늘 날짜로 해도록 할게요. 사실은 근데 이거 안 하고 퍼블릭 키라고 해서 엄청 긴 비밀번호를 생성해서 쓰긴 해요. 근데 그 예제까지는 오늘 나가지 않을 거고요. 일단 대칭 키만 생성을 해서 5월 3일이죠. 2017년 5월 3일이고요. 이걸 암호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이름은 JWKey로 했죠. 그리고 나서 이 값을 암호화 시켜주면 됩니다. 이 값을 그러면 이 값을 토큰이라는 걸로 만들어 주고요. JWT 해준 다음에 sign 해줘서 REQ 유저 유저하고 그다음에 JW 키 대칭키가 있어야 이제 암호화 되는 거죠. 키가 있어서 이게 이 값이 토큰을 넘겨주면 되는 게 토큰을 넘겨줘서 쭉 되는 방식입니다. 한번 정확히 토큰이 암호화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쭉 뭔가 알 수 없는 글자가 넘어왔죠? 그리고 한번 이 로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제 컨트롤 유저 리드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있고 제대로 넘어오고 토큰이라는 부분이죠. 토큰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게 이 값이 지금 이렇게 암호화 된 겁니다. 암호화 돼서 이 토큰을 받아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로그인 하게 되면 서버로부터 이 값이 넘어와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 값이 그대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 값이. 그래서 가져다 쓰면 되고요. 이제 좀 이걸 이제 지워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로고에 찍힌 거기 때문에 지워주고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기 패스워드로 넘어가요. 패스워드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쪽 이제 인증해주는 부분이죠. 인증해주는 부분에서 이 값이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건데, 이동하시고 이 값이 패스워드를 포함한 건데 여기다가 결과값을 패스워드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다 조건을 달아주면 돼요. 조건을 달아줘서 패스워드에서 0번을 주게 되면은 그 이제 패스워드는 빠져서 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쉼표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요청을 하게 되면 패스워드는 가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컨트롤로 해서 한번 빠졌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빠졌는지. 이거는 이제 패스워드는 나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쭉 보지 않는, 가지 않는 상태인 거죠. 네, 오늘 예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제 iOS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아요 버튼이랑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